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정말 그때 팔았어야 했나?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NC소프트를 줄줄이 목표 주가 내렸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아마 올해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고, 작년에 한참 급등장에 진입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다면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카카오는 6월까지 잘 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지기라도 했지, 삼성전자, NC소프트,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대략 작년 말부터 수익률을 보면 카카오가 약 60%, 삼성전자 6%, LG화학 2%, NC소프트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와, NC소프트도 나름 우량주인데 정말 많이 빠지긴 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 속상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삼성전자 3개 계좌 중에서 2개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메인 계좌도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26%를 찍고 있네요. 저도 나름대로 타격이 꽤 큽니다. 사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좀 덜하다 뿐이지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요즘에 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할 거 없이 주식하는 분들은 속상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다 지나고 나서 과거 차트를 보고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에 로또 번호 3, 10, 23, 35, 36, 37 이렇게만 찍었으면 34억이 당첨될 수 있었는데 왜 1등에 당첨되지 못했을까요? 몰랐으니까요. 왜 작년 3월 최저점에 몰빵하지 못하고 올해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하지 못했을까요?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떤 선택을 하든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항상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하고 뭐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손실을 봤을 뿐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투자를 하다 보면 운 좋게 얻어 걸려서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반토막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찌 하다 보니 뭐 작년에 벌었던 거 꽤 많이 까먹은 것 같은데, 솔직히 속은 좀 쓰리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특별히 종목 선택을 잘못했거나 그 기업이 무슨 삽질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삼성전자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솔직히 수익률은 꽝이지만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실적 좋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횡보나 하락하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유는 갖다 붙이면 많긴 하죠. 뭐 환율이나 연기금 영향도 크게 받았었고, 델타 변이 확산이나 헝다그룹 사태,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유독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지나고 나서 결과를 아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악재가 많다고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결과만 보고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들과 거꾸로 해야 돈 번다는 말이 있듯이 악재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 수량을 모았던 것이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급등장이 혹시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은근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뭐 굳이 속상해할 게 없는 게, 주식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우직하게 수량을 모은 사람이 나중에 급등장이 왔을 때 한 방에 크게 먹는 게 바로 주식이죠.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1년 수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익은 아주 짧은 기간에 옵니다. 1년 내내 손실 보다가 단 보름 만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순식간에 플러스 전환이 되기도 하죠. 한마디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락장이 지나가면 급등장이 또 올 것이고 급등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또 옵니다. 그게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 못 맞췄다고 해서 뭐 너무 억울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만약에 맞춘다고 해도 그건 실력이 아니라 뽀록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게 오랫동안 행보하다가 갑자기 쏘는 거 보면 확실히 좋은 주식은 때가 되면 언제든지 달나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삼성전자도 그랬죠. 계속 욕먹다가 하반기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믿음이 있고 기업이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면 단기적인 성과가 안 좋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조금 이득 봤다고 해서 내가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평생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단타를 아예 안 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 스윙 투자도 하고 투자 계획을 바꾸기도 합니다. 뭐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확신이 아주 강한 종목은 나중에 크게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낮다고 해서 뭐 팔지도 않고 마이너스 전환됐다고 손절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수량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참을 더 모아야 되거든요. 정확히 목표 수량을 정해 놓진 않았지만 최대한 모아볼 수 있을 만큼 모아볼 생각입니다. 보통은 목표 수량을 정해 놓으시던데 저는 강박관념이 생길까봐 목표 수량을 따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형편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어차피 당장 팔 생각이 없으니까 뭐 계좌를 열어볼 일도 없고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도 사실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이유가 뭐 딱히 없습니다. 아마 저처럼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최종 매도하기 전까지는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니까 속상해 하실 필요 전혀 없고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수량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금액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뀌고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느냐. 바로 이거죠. 펀더멘털이 확실하다면 주가는 언제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시다면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개잡주라고 욕먹을 때 싸게 줍줍하시면 됩니다. 단 확신이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매도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전량 또는 일부라도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라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설령 나중에 그 종목으로 큰 돈을 번다고 해도 이미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은 상태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주식 투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